안녕하세요. 위레자이더 시티 뽀개기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부동산 뽀개기 TV입니다. 저희 부동산 뽀개기 TV는 각종 청약 정보와 분양 정보 등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러한 유튜브입니다. 위레자이더 시티 홈페이지의 화면인데요. 대표 전화번호는 1644-3260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자세한 문의들은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irejaidocitycom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1644-3260이고요. 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업명은 위레자이더 시티. 대지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국동 512번지 위레자이 A26 블록이라고 하고요. 건축 면적은 약 6,819평방미터, 연면적은 11만 3,480.69평방미터. 요번 분양은 공공분양,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공공분양 360세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번에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과 임대도 같이 이루어져서 총 800세대로 공급되는 자이 브랜드의 위치입니다. 입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위레자이더 시티는 위레 신도시 중심부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 위레 중앙역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 약 도보로 약 한 10분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8호선하고는 약간 좀 거리는 있어요. 위례 신도시는 아직까지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아서 교통에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서울 강남권 신도시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호재가 예상되어 있는 신도시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소개를 보면은 넘버원 브랜드 프리미엄 자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교육 프리미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도보 학군에 있다.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쾌속교통만 프리미엄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분당 수서고속화도로 등 도로망, 그리고 나머지 역시 지하철들은 다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위례 신도시는 주변이 다 산으로 되어 있고 내부도 조경, 공원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프리미엄, 다음에 각종 쇼핑몰에 대한 프리미엄 등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자이더 시티의 조경에 대한 소개인데요. 랜드마크 디자인이라고 하는 자이 브랜드만의 독특한 디자인, 색채 디자인, 다양한 조경에 대해서 이렇게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이 브랜드가 조경은 확실히 좀 차별화돼서 잘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 요번 단지도 차후에 좀 잘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광고할 때 나와 있는 거는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주변 환경과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광고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런 각종 자재라든지 조명 등이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 다음에 저층부는 석재로 마감되나 이런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한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광고와 실제는 다르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위레자이더 시티는 총 800세대로 되어 있고요. 전용 46부터 전용 84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이 약한 지금 보니까 약 22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6이나 49는 이제 임대나 신혼희망 쪽에서 분양이 진행되는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면적은 25평이라고 하는 전용 59, 30평이라고 하는 74, 테라스 타입이 있고 82, 그다음에 30, 저희가 3평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전용 84 타입이 있고 펜트가 있는데 왜 84를 펜트를 뺐느냐? 여기는 위례자이더시티는 공공 분양입니다.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84에서 펜트하우스까지도 이제 구조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조경 시설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과 이제 전 세대가 이제 뭐 남향 배치, 이제 남동향, 남서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각 이제 공급 전용 면적별 이제 동호수 배치도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총 6개, 죄송합니다. 11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11개 동에 총 8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남동향, 남서향의 배치로 되어 있고요. 각 동마다 이렇게 최대 층수가 약 23층으로 되어 있으니 차후 이제 분양됐을 때 내 동호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또 안내가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들어가는 스크린 골프장, 그 다음에 뭐 도서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부하는 교실 이런 것도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에 파생되는 사우나나 락커룸, 다음에 도서관, 독서실, 성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숙소를 제공하겠다. 뭐 이 부분은 차후에 뭐 유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고요. 이제 중요 안내 표시를 보시면 주민 공동시설 내 가구 및 운동기구의 수량 및 배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타 직기류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운동시설 안에는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제 건설사랑 협의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뭐 아파트 처음 들어오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돼서 이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 돌봄센터는 성남시에서 운영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다음에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뭐 역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위례자이더시티의 시스템에 대한 안내입니다. 뭐 되게 항상 시스템 안내할 때 보면은 분양사들이 되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요. 근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봐 드려볼게요. 스마트 홈 시스템, 요즘 나오는 이제 집에서 모든 거를 다 제어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다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홈패드로 모든 걸 조율하고 이제 핸드폰으로도 조율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 주차장에 비상벨을 누르면 이제 안내, CCTV 알림 등이 온다. 그 다음에 방범 시스템이죠. 이제 최근에 저희 신축 아파트들에는 이런 방범 문제가 생기면 경보가 울리면서 바로 이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가 되는 시스템. 그리고 가스 문제라든지 도둑 이런 거에 대한 경보 시스템.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즘 아파트에 다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이런 CCTV를 많이 달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적외선 감지기 이건 1, 2층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차량 번호 인식 요거는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집에 차가 들어왔다라는 걸 이제 안내하겠다. 이러한 등등의 안전 시스템과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시스템 간단히 얘기하면은 절전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LED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IoT 조명 색온도 제어하겠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LED 조명으로
이제 전기를 절약하겠다. 엘리베이터도 절전을형으로 잘 구성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으로 모든 엘리베이터 호출 등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최근에 이슈가 큰 이런 환기 미세먼지로 인한 환기 시스템을 잘 구성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전기차 충전소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무인 택배 시스템 뭐 최근 아파트들 다 들어가 있고요. 세대 창고를 이렇게 240개소를 주겠다고 하는데 800세대거든요. 240개소만 주면은 나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품목에 대한 안내, 각 모든 타입에 의해서 어떠한 자재를 납품하겠다. 강마루, 거실 아트월,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가스 쿡탑, 레인지 후드, 등등.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자재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닛 유의사항의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측면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저는 공공분양 쪽 이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46 타입이나 이런 타입에 대한 안내는 없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74 타입부터 나와 있어요. 74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9평 또는 30평이라고 얘기하는 전용 면적의 타입으로 총 74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 포베이 판상형이라고 하면은 거실을 기준으로 이제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방이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은 총 4개죠. 이렇게 해서 판상형 구조는 거실과 주방을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최근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확장형, 별도 계약이죠. 확장비는 별도로 내야 된다라는 안내고요. 기본형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발코니가 구성이 되는데 거의 100% 확장형으로 계약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기본형으로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각종 유상 옵션에 대한 안내인데요. 1번 복도 거실 아트월 단천장 및 라인 조명, 여기다가 이제 조명을 설치해 주겠다. 이거 유상 옵션이다. 그 내용하고 이제 거실에 간접 조명, 여기 이제 간접 조명 아마 등이 이렇게 네모나게 위에다가 조명을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화 조명 기구, 조명도 기본 조명 대비 차이 나는 조명을 설치해 주겠다. 이런 건 다 아마 유상 옵션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마감 쪽에도 유상 옵션이 제공돼서 벽체 판넬이 이렇게 파란색 부분들에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유럽산 대형 포렌식 타일도 이쪽에다가 유상 옵션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70, 마찬가지로 55세대 공급이 되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이 조금 이제 위치가 틀리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기본형은 발코니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 내용과 마감 특화 유상 옵션과 천장 및 조명 특화 유상 옵션은 74A 타입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타입, 이제 T타입이라고 하면 통상 저희가 이제 테라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런 테라스 5개 공간을 따로 제공을 하는 그런 평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4세대, 4세대만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 구조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기본형은 발코니에 테라스를 따로 준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테라스 공간 때문에 분양가에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양가 등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유상 옵션으로는 마찬가지로 마감 특화 옵션과 조명 옵션, 이런 옵션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평방미터 전용 타입의 또 안내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용 흔히 얘기할 때는 74, 84를 많이 얘기하는데 82 타입이 6세대가 따로 나와 있어요. 6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테라스를 조금 주는 이런 구조. 그리고 포베이 판상형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으로는 이렇게 발코니 이만큼이 기본형이다. 거의 확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마감 특화 유상 옵션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천정 및 조명 특화 옵션도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유상 옵션 가격이 살짝 궁금해지긴 하네요. 호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 84A 타입, 총 142세대 공급 예정인 84A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알파룸이 제공이 되면서 총 방이 4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족 욕실은 샤워 부스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동에는 드레스룸 대신에 베타룸이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요 밑에 부분이 약간 설계가 각 동 라인마다 약간은 틀릴 수 있다. 뭐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본형은 마찬가지로 발코니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고요. 마감 특화 유상 옵션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천정 및 조명 특화 옵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개인적인 타입이에요. 평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총 75세대. 84B 타입부터는 확실히 좀 구조가 틀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B 타입으로 나오는 이제 타워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타워형 구조라고 하는데 거실과 주방이 이런 식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쪽 창문 이렇게 나와 있고 침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알파룸까지 총 방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형 평면이 기본으로 안내되어 있고 기본형은 다용도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발코니가 이만큼이 다 발코니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샤워부스 선택은 동일하고요. 마감 특화 유상 옵션, 천정 및 조명 특화 유상 옵션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84P1 타입, 아까 말씀드렸던 펜트하우스 타입이에요. 총 3세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역시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다. 위쪽 고층부에 이런 테라스 공간을 더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펜트하우스 타입입니다. 기본형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발코니가 제공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샤워부스는 선택이 할 수 있고 마감 특화 유상 옵션과 천정 및 조명 특화 유상 옵션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84 타입과의 차이는 이러한 테라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 구조의 차이로 둔 거는 아마 이제 동마다 조금 이런 구성이 살짝 바뀌기 때문에 해놓은 것 같아요. 한 세대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테라스 공간 그리고 이런 가족실이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기본형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발코니가 이만큼 자리를 잡게 되고요. 마감 특화 옵션, 천정 및 종합 특화 옵션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위레자이더 시티 인테리어 부분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84 타입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현관 부분에 이런 신발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이제 직접 보시면 참 좋은데 요즘 이제 코로나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집합 금지 뭐 그런 내용들 이슈가 있어서 이제 모델하우스를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거를 좀 참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발장은 깔끔한 구성으로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여기 입구부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현관 창고, 입구 쪽에 창고,
팬트리 수납 공간을 한번 이렇게 줘서 다양한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다라는 예시. 그리고 복도는 기본형으로 아트월, 이런 식으로 아트월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는 뭐 이러한 번호들이 써 있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내역이고요. 이런 시스템 에어컨도 아마 유상으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트월이 설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쪽은 벽면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창문은 이렇게 반쪽이 아닌 거의 뭐 전창으로 이렇게 낼 예정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방부를 보시면 주방부는 뭐 식탁 뭐 이런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라 크게 확인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자재 구성으로 미니 TV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제 주방이 구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방 창문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뭐 이런 식기세척기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식기세척기를 무상으로 주는지 이 부분도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유상 옵션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상은 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에 또 수납 공간이 중요하죠. 우리 이제 주방 팬트리 공간인데 이렇게 다양한 선반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다양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의료관리 스타일러를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전시 품목이고 또 따로 들어가거나 그러는 부분은 아니에요. 안방을 살펴볼까요? 안방은 이런 식으로 침대를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구성인데, 안방이 얼마나 넓은지 좀 볼 수 있게 좀 넓게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좀 아쉬운 점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있고 창문 밖으로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유상 옵션일 거고요. 다음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에 이렇게 옷을 DP해 놨는데 부부가 옷을 다 수납하기에 굉장히 넓은 공간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창호, 안방 드레스룸에도 환기를 위한 창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 지금 여기는 샤워 부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아까 84 전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데, 비데가 아마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 욕실에는 역시 비데 제공 안 되고 욕조, 그 다음에 세면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사진은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 위주로 해서 좀 이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넓이가 어떤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좀 전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침실이 여기는 서재로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이런 구성은 굉장히 책장으로 짜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장을 짜다 보니까 방이 좀 좁아 보이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책장이 없을 때 뭐 애기들 방으로도 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침실 3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이제 애기 방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방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샘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84 전용에서 아까 알파룸, 방 4개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알파룸에는 다양한 수납 공간이나 개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용도실은 이제 세탁기, 이제 뭐 요즘은 건조기 세탁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게 거의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건조기를 많이들 쓰셔서 이렇게 다용도실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다라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급 내용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모집 공고를 보시는 게 다들 좀 양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 하셔서 홈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제 본인들이 청약하실 때는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는 거를 저희는 권해드려요. 특별 공급 안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처음으로 기관 추천, 국가 유공자 포함한 특별 공급 안내문입니다. 기관 추천이나 각종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을 제외하고 이미 사전에 접수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당첨의 윤곽이 청약 신청 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각종 홈페이지나 그분들의 접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접수돼서 지금쯤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요날 꼭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특별공급은 어디서 하느냐? 청약홈이라고 하죠. 최근에 바뀐 applyhome.co.kr 홈페이지 가셔서 따로 청약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당첨자 서류 접수는 22일에서 27일로 되어 있고 아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날짜를 미리 예약해서 가셔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예비 입주자 서류 접수는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서류 접수. 이제 당첨이 되면은 그 당첨 대역에 대해서 각종 서류로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 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는 날짜까지 안내가 되어 있고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모델하우스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네요. 대상 및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년 12월 19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 12월 29일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이라고 하면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간단히 얘기해서 수도권 거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 거주 장기 복무 군인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에 계신 분들 추천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무주택, 무주택이셔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이제 선정하여서 주체에 통보된 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관 추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접수를 해서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따로 이제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당첨 예정자라고 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 통보된 분이고 이제 당첨자들 중에 이제 계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서류 부적격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예비자가 대신 청약이 이제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순위, 우리 대학으로 얘기하면은 합격하신 분들 말고 예비 몇 번, 1번, 2번 이런 분들이 이제 위에 분들이 접수를 안 하면 대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이 됩니다. 추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있고요. 입주자 저축 구비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장기 복무 제대공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 중기청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 우수선수,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 청약 현장마다 이제 추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접수하셔서 당첨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유의사항은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2월 29일 현재 수도권 거주 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서울, 인천에 거주하여야 되고 이를 위반해서 입주자로 선정이 확인되었을 때는 당첨 이유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최근에 뉴스 나왔죠. 간단히 얘기해서 위장 전입 하지 마라 라는 그냥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규제 지역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에서 이제 안내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는데 그 재당첨 기간, 제한 기간에 속하시는 분들이나 그 세대에 속한 분들이 속하게 되면은 이제 청약을 하셔서 당첨이 설사 된다 해도 차후에 확인되면은 이제 당첨이 안 돼요. 그리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고요. 자격 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먼저 신청하고 이미 당첨이 어느 정도 돼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타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 불가한다. 중복 신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예비 대상자의 경우 일반 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 공급 당첨 시 일반 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예비에서 당첨됐는데 일반 당첨 2개를 주진 않겠다. 그 내용이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 2021년 1월 11일 8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반드시 청약 신청은 해야 된다. 예, 그 내용이니까 당첨되시고 또 청약 신청 안 해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3자녀 우선 공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다자녀와 노부모 같은 경우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 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절하므로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 공급은 1회 하나의 공급, 단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5조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이상 공급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자녀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특별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세대원들이 다 특별 공급을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이제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이제 층별, 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즉 랜덤으로 배치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예비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모든 특별 공급 청약 접수,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공된다. 예비 번호들은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고 모두 모아서 순서대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공급 세대수를 확인을 해야죠. 74A, 74B, 84A, 84B를 주는데 기간 추천은 7개, 5개, 14개, 7개가 공급이 되고요. 국가유공자는 3개, 2개, 7개, 3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자녀,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안내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이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1월 11일 날 이제 청약 홈에서 하셔야 되고요. 당첨자 서류 접수 마찬가지로 22일에서 27일까지, 예비 입주자 서류 접수는 3월 9일에서 3월 10일 날 한다. 견본주택은 강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자격이라고 하시면 현재 수도권 거주,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거주에 아래 1에서 4의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1에 4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입주자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다자녀라고 하면 자녀가 3명부터입니다. 여기 중요 표시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되고, 입주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된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해서 당첨 및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해양 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그런 부정청약 방법 이제 인정 안 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임신의 경우는 당첨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는 임신 진단서나 출생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당첨 서류 제출 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 증명서 또는 유상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내용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혼으로, 이제 재혼하시는 분들 있죠.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서류가 좀 복잡해요. 다자녀 등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 신청서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같은 주소지에 있지 않으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라. 증명서 제출. 그 내용이고요. 이제 이혼 재혼한 경우 본인의 자녀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된 경우에 하나여 자녀 수에 포함하며,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닌 이제 등본에 표기된 경우에만 자녀 수에 포함이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하나여 자녀 수를 인정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혼 재혼의 경우에는 등본상에 나와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현재 입주자 저축 청약통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6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최소 요건이에요. 6회 이상 납입한 분.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해서 이제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고, 3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한 분.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인지 모르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3인 이하일 때는 665만, 약 660만 원 정도, 4인일 때는 740, 5인일 땐 830, 6인일 땐 910, 7인일 때는 980, 8인일 때는 106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소득 증빙을 또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00, 5천만 원 이하. 건물 또는 토지를 보유해야 된다. 자동차는 2,700만 원. 요거는 뒷장에 한번 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으신 분들이 세대에 속해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없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본부, 무주택, 군인, 아까 요 부분이 있는데, 청약저축 6개월이 경과하고, 요 부분들은 군인이시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 안 해도 가능하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자녀,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 우선 공급을 받은 분들은 세대원이 전부 당첨된 것으로 본다. 특별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아까랑 동일하니까 넘어갈게요. 총 공급 세대는 74A 7세대, 74B 5세대, 84A 14세대, 84B 7세대 공급되고요. 다자녀 같은 경우는 점수 기준표가 있어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1순위 청약할 때 통상 이제 84점 만점으로 이제 가점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요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따로 100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이런 기준표가 있는데 보시면 100점 만점. 자녀 수가 3명이냐 4명이냐 5명이냐에 따른 점수. 그 다음 영유아, 이제 어린애들이 더 어린 애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수가 들어가고요. 세대 구성이 이제 한부모냐, 이제 아빠 엄마가 한쪽만 있으신 분이냐, 아니면 3세대 이상이냐. 참고로 한부모 같은 경우는 여가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요거 5년이 경과된다. 요것도 증빙을 해야 되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일 때 20점, 5년에서 10년일 때 15점, 1년에서 5년 이상일 때 10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이제 산정이 되고요.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이제 청약하는 그런 청약지의 거주 기간에 따른 또 점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5점의 추가 점수. 해서 총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당첨권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려면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또 분양이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최하 70점 이상은 되셔야 되고 70점도 당첨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들 점수 잘 한번 그리고 어차피 당첨 여부에 따라서 이런 열의가 있다 하시면 넣으셔야 되는데 일단 당첨 안정권이라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최하 75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 자녀 수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세대 구성에 대한 설명들,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각종 이런 밑에 설명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양 특별공급 안내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1월 11일날 청약하셔야 된다. 22, 27일날 서류 접수, 예비 입주자 3월 9일, 10일날 서류 접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거주해야 되고요. 수도권에 거주하셔야 되면서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2월 29일 아까 말씀드렸죠. 예,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 3년을 이상 이제 부양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 부양하시는 분들이 재당첨 제한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다음 청약통장은 2년 이상 경과하여야 된다. 24회 이상 납부 인정된 분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비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2년 24회 납부가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뭐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2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까 말씀드린 청약통장 2년, 그리고 3번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관련 자산 보유 기준 충족한 분, 아까 나온 요 부분 밑에 요 부분이고요. 4번 이제 소득,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다 충족하셔야 되고 자산 보유 다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5번 한번 살펴볼게요.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제일 중요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원들이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피부양 직계존속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 간단히 얘기해서 장모님도 집 없어야 된다. 뭐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피부양 직계존속은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되며 피부양 직계존속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예간에서 제외함.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뭐 예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 똑같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당첨자 선정 방법도 동일하고요. 총 74A 타입 3세대, 74B 타입 2세대, 84A 타입 7세대, 84B 타입 3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이제 비중을 두겠다고 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확실히 상향된 것을 최근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생애 최초에 대한 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뭐 신청은 마찬가지로 1월 11일, 뭐 서류 접수 22에서 27일, 3월 9일에서 10일에 서류 접수 강남에 하시면 된다. 청약홈으로 청약하시면 된다. 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대상 및 자격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12월 29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하면서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분, 6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모든 청약은 최근에 규제 지역들은 다 세대주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앞에서는 안 짚고 넘어갔네요.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걸 잘 참고하셔야 되고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간단히 얘기해서 모든 세대 구성원이 집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재당첨 제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2번 내용 살펴볼게요. 현재 청약통장 1순위, 1순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2년에 24회차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세대주여야 되고요.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모집 공고 이전에 뭐 저희는 이제 한 번 넣을 때 10만원씩 넣어야 뭐 인정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60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 100만원씩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넣어도 되는데 인정 금액은 뭐 1순위 할 때는 10만원만 인정된다. 뭐 그건 1순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600만원 이상의 청약통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주소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이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간단히 얘기해서
혼인하시고 자녀 둘 중에 또는 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4번.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5년 이상 돈 번 거를 증빙해라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 아까 내용했던 그 내용이죠. 참고하셔야 되고요. 6번. 소득, 월평균 소득이 말씀하신 대로 요 금액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유의사항 아까랑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도 동일합니다. 생애 최초가 확실히 보시면 공급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742 18세대, 742 13세대, 74 테라스 타입도 하나 주네요. 82 타입도 하나 주고 84A 35세대, 842 18세대.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에 생애 최초 비율을 굉장히 높인 부분을 이런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공급, 청약 신청은 2021년 1월 11일 마찬가지고요. 서류 접수는 22일에서 27일까지, 예비 당첨자들은 3월 9일에서 3월 10일에 서류 접수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청약홈에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상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12월 29일 현재 수도권 거주하면서 아래 1에서 4의 모든 조건을 이제 갖춘 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재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청약 통장은 6개월이 경과, 6개월에 6회차를 납입하신 분. 세 번째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외벌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여기 위에 부분을, 맞벌이의 경우는 아래 부분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유의사항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이 조금 틀려요. 당첨자 선정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즉 성남시 당의 30%, 그 다음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경기도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는 옆에 있는 가점 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입니다. 자, 이제 1순위에서 가점 항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 공급 세대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모든 것은 다 서류상으로 판단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주택형벌 대상 세대수는 74A 타입 22세대, 74B 타입 16세대, 74 테라스 타입 1세대, 82 타입 1세대, 84A 42, 84B 타입 22. 많이 주네요. 가점 항목, 요게 이제 같은 순위 내에서 요 점수로 끊는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구 소득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구 소득에서 80% 이하일 때 플러스 1점, 자녀의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성남시 거주자들에게
해당 기간에 따른 가산점이 있고요. 청약통장 납입액수 6회 이상인데 24회 이상이면 3점,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2점, 6회 이상에서 12회 미만이면 1점입니다. 혼인 기간은 3년 이하 3점, 5년 이하까지는 2점, 7년 이하는 1점이고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가점이 배분돼서 요 점수 가지고 1순위 내에서 당첨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뭐 자녀 선정 방법이라든지 혼인 기간 등은 다 서류상으로 한다. 뭐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공급 안내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1순위, 우리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는데 1순위는 1월 12일, 1순위 1월 13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청약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2순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대상 및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마찬가지로 12월 29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이어야 되고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주택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등본에 속해 있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유의사항은 부적격 당첨자가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유지.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인은 이제 군 복무지상 굳이 수도권이 아니어도 된다. 라는 뭐 예외사항까지. 당첨자 선정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당첨자 선정 방법 같은 경우는요. 우선적으로 당해 성남시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순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첨자 동호 배정 무작위로 진행한다. 그 다음 예비 당첨자 뽑는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1순위가 미달됐을 때만 2순위를 뽑기 때문에 1순위에서 무조건 끊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 같은 경우 이제 주소지를 분리해서 두 분이 다 세대주인 경우가 있는데 중복 청약 안 된다.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1순위 내에서 어떠한 순으로 이제 당첨자를 뽑는지. 일단 순위별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은 24회차까지 2년 가입 조건이 최소 조건이고요. 1순위가 안 되시는 분들이 2순위입니다. 자, 이제 1순위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1회차에 10만원씩 인정이 되는 청약통장 금액의 회차와 금액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주택형벌 대상 세대수는요. 74A타입 14세대, 74B타입 12세대, 74테라스 2세대, 82타입 4세대, 84A 23세대, 84B 15, 84펜트 1 3세대, 84펜트 2 1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위례자이더 시티 공공분양 무주택 세대원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은 이제 다자녀 특공, 노부모 특공,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신청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공급 신청 자격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하다. 통상 세대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모집 공고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여부 판단 대상은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서류상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까지 포함된 내용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다음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이러한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무주택은 기본적으로는 만 30세부터 시작이 되는데 혼인신고가 이보다 이전일 때는 혼인신고 기간부터 인정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라는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자이더시티 공공분양 자산 보유 기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마찬가지로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검토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에 역시 직계 존비속 및 직계 미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 보유 기준 적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요. 각종 자산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조사 방법은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부동산 및 자동차 수요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대표적으로 요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홈택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의무는 이제 자신의 정보를 수집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 및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동의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자산 보유 기준 부동산은 2억 1,555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건물은 이러한 부분들, 토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에 의한 서류상의 내용을 참조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한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 건물 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문 신청 방법이 있고 온라인 조회가 있어요. 온라인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위례자이더시티 공공분양 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 분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검토 대상은 이러한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다. 공급 유형을 보시면 이제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의 외벌이 같은 경우는 각 인별 이러한 기준을 따른다.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모두 소득 즉 맞벌이인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까지 아래의 금액을 따른다. 요 금액이 초과하시면 이제 당첨에서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 신청자 및 무주택 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명했던 이러한 내용들, 생애 최초도 이렇게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부모 특별공급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 이제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소득 조사 및 부적 등 소명 방법인데요. 소득
아직은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각종 자료를 통해서 이제 시행사에서 조회를 할 것이고, 부적격일 때는 우리가 직접 소명을 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회 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출처로 이제 조사하겠다. 거의 모든 자료들이 다 국세청, 국세청 자료고요. 뭐 국민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등등에서 이러한 각종 자료를 통해서 소득을 조회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위례자이더시티 Q&A 진행해 볼게요. 홈페이지에 나온 대표적인 이제 질문에 대한 거의 답변이에요. 위례자이더시티는 위례신도시 어디에 속하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2 6블록.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위례 중앙 요런 중심부에 가까운 위치에 조치하고요. 다음에 뭐 교통망 프리미엄, 뭐 원스톱 프리미엄, 교육 프리미엄, 자연 프리미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원 끼고 있어서 좋을 거고요. 초중고 끼고 있어서 좋다. 각종 편의시설. 아직 이런 예정 부분들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퀘스천 2번.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 동일한 단지에 있는 것 같은데 총 몇 세대가 분양되네요. 800세대가 분양되고요. 공공분양 360에 신혼희망 44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분양은 74 전용 이상부터 74 이하는 신혼희망으로 공급이 됩니다. 신혼희망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440세대 중 분양은 293세대, 공급 면적은 46부터 59까지, GS 자이브랜드, 나머지 147세대는 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분양은 360세대고요. 748284에 74T, 84P가 펜트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가 특징입니다. 따로 공급이 됩니다. 자, 공공분양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배정되는 세대수. 아까 설명했는데 다 나와 있네요. 총 360세대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요. 특별공급은 총 이렇게 86세대, 150세대 공급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고 나머지 74세대가 일반 공급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세대 정도면 약 한 20% 정도. 그죠? 예. 72세대가 20%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꼭 중요해요. 청약 자격 요건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안내가 나와 있고 하는데 모집 공고 잘 보셔야 돼요. 모집 공고에서 누락이 돼서 부적격 받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4번. 공공분양에서 자산보유기준과 소득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래 자산보유기준 및 소득기준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 기관 추천과 일반 공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좀 넘어갈게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세대 구성원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까지 포함이다. 형제나 사촌 이런 거는 해당 안 돼요. 주택 및 분양권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될 것. 그 내용까지 나와 있고요. 지역 우선 공급이 적용되나요? 6번에 지역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50%.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모양 일반 공급일 때 우선 공급이 진행이 되니 성남시 분들이 좀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시 우선 공급 탈락자는 경기도 거주민들과 경쟁. 거기서도 탈락하면 성남시 경기도 거주권자는 수도권 전체 신청자와 경쟁하는 구조다. 다자녀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은 다자녀나 일반 공급은 5대5다. 다자녀는 5대5다.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거주자에게 50%의 우선권이 있고 남게 되면 경기도 인연 거주자에게 돌아가고 탈락하면 다시 또 같이 경쟁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 공급의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신청 자격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 공고일 기준 수도권 거주자로서, 그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해야 되고요.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이제 세대주인분, 그죠? 그리고 과거 5년 재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는 분, 가입기간 2년 경과자, 24회 이상 납입한 분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의 공급,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오로지 통장입니다. 통장이고요. 1순위에서 가입 횟수, 그 다음에 1회에 10만원으로 인정이 되는 금액, 1회에 10만원 미만 넣으신 분들은 금액에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10만원씩 넣어라,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이러한 내용까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중요하겠죠. 모집 공고가 12월 29일 날 발표가 됐고요. 이제 뭐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라고 하는데 30일 날 그랜드 오픈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가볼 수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이제 특별 공급이 1월 11일.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공급에 해당하신 분들은 이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에 일반 공급 1순위가 12일, 2순위가 13일인데 뭐 아쉽게도 2순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9일날 당첨자 발표를 하고요. 서류 접수가 22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계약 체결은 3월 2일에서 3월 6일날 진행이 되고, 예비 입주자 서류 접수가 3월 9일에서 10일날 예비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첨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예비 순번들은 이때를 노려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례자이더시티 분양 청약 안내 뽀개기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보다 양질의 새로운 콘텐츠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